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슈를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영상에서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쭉 늘렸다가 한번 또 이렇게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종목은 더 여유롭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분히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바이오 섹터 중에서 또 하나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이 시장과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뜰 것인가, 그것을 잘 캐치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주식시장의 흐름 읽는 법을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일본의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4계절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크게는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그 다음에 역실적장세로 금리 동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실적과 주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경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금융 긴축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중앙은행에서 가열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융 긴축 정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금융 장세에선 금리가 높아지고 그간에 이제 실적 장세의 영향을 받아서 오르는 실적 종목도 있겠지만 주가는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실적 장세가 되면은 실적은 폭락하고 그때 이제 금리도 하락하기 시작하고 주가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침체된 경기를 다시 잡고자 금리를 대폭 인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으나 다시금 주가는 저금리 기조로 오르게 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경기 상승기, 경기 하락기, 경기 상승기. 경기 상승기에는 금융장세, 실적장세, 경기 하락기에는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동향을 보면은 이게 미국 금리고요. 빨간색이 한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는 계속해서 이제 고금리 기조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을 좀 쫓아가지만 쉽사리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올렸다가는 가계부채 부담감이라든지 기업의 실적 악화들이 연이어 터질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를 조금 더, 워낙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쉽사리 인플레이션이 막 잡히진 않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그간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이렇게 지수가 확 올라버렸죠. 이렇게 오를 때 시장에선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나올 때 어떤 성격을 보였냐면 오히려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장세의 성격이 선반영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융장세에서는 다가올 이제 경기 회복과 그 다음에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이제 오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때 오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금융장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이클이 좀 빨라지면서 선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뭐 금리 자체가 인하가 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주식시장이 좀 한 차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그게 빠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금융장세 이후에는 실적장세가 이제 다가오죠. 그러면서 이제 우상향을 그려가는 시장의 특성이 있는데, 금리 인하로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어도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면은 기업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르면서 이제 실적을 잘 내는 기업들이 주가들이 이제 더 잘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삼을 때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한번 빠진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실적 장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대략적인 이제 맥락이 좀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이제 고금리 기조에서는 보통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적 악화에 견딜 수 있는 불황 저항력이 있는 섹터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약 바이오는 수요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무병장수의 욕구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병원은 꼭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또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약값을 함부로 인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는 한 약값은 기술 경쟁력으로서 고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정부의 뒷배가 확실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금융장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섹터가 좀 확실하게 잘 가냐면은 재정투융자 섹터가 잘 가는데, 이 재정투융자 섹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정부, OR, 지자체에서 투자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등등등 뭐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섹터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금리를 싸게 대출을 해주거나 제도를 바꿔주거나 그 다음 투자를 해주거나 그래서 수혜를 받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를 보시면은 정부가 최근 바이오 의약품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서 최대 35%에 달하는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생산 시설 투자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해요. 자, 정부가 밀어준 방법에서는 금리를 싸게 대출을 해주거나 세금을 내려주거나 또는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거나 규제를 개선해주거나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투자로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내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정부의 뒷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이오 섹터가 계속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죠. 그럼 늙으면 늙을수록 병원을 자주 찾게 되죠.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장세는 이제 금융 장세를 선반영하고 있는 성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오르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럼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뭐 시장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장세는 실적 장세가 남아있다. 다가올 실적 장세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오히려 주줍을 해야 된다. 그때 주줍을 할 때 아직 이제 금리 기조가 당장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실제 이제 바로 좋아지진 않을 텐데, 그래서 이때에서도 선별적으로 섹터들이 오를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불황 저항력이 있는 섹터를 봐야 된다. 그게 제약바이오다. 첫 번째로 이제 수요가 확실하고, 두 번째로 정부의 뒷배가 확실하며, 세 번째로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 구조적인 섹터의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종목, 그 다음에 신약 개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포인트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해당 종목들이 오르고 있어요. 유한양행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올해 실적이 이제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폐암과 관련된 이제 신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왜 갑자기 바이오에서 날아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제 다가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이렇게 쭉 잘 올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 또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이 당장 잘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올해 4분기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이것 또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죠. 사실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때 주가에 대한 상승이 제일 높을 수 있는데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SK바이오팜에서 이제 개발한 뇌전증 신약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1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불게 된다고 한다면 SK바이오팜 또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또한 제약바이오 기업이면서 이번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제 구조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좀 차트도 좀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휴온스입니다. 이 휴온스는 주요 제품으로 리도카인 국소 마취제가 있고요. 이건 이제 치과용 마취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 최초 여성 갱년기 유산균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연속 혈당 측정기 덱스컴 G6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량 비타민 주사제 및 건기식 메리트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치과용 마취제인 이 리도카인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시장에선 동사가 거의 독점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 5월에 이 리도카인을 미국 FDA에 취득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8월 초도 물량을 선적했고 미국 수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약품 유통기업인 맥케슨과 이 리도카인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리도카인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에서 수요가 많은데 지금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원래 화이자에서 하다가 이제
화이자가 이제 백신 개발에 좀 집중을 하느라 철수하게 됐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이제 미국 시장에 남아있는 이제 공급을 누가 맞춰줄 것이냐, 그 이제 휴온수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이제 유통사인 맥케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200억 캐파에서 해당 리도카인이 1000억 캐파로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일회용 저만제 시장의 강자로서 히알루론산 저만제 제품을 보유함과 동시에 저만제 수탁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저만제는 쉽게 말해서 안약, 인공눈물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왜 고령화사에서 중요하냐면은 고령화로 가면 갈수록 안구 건조증이 쉽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저만제 매출로만 보면 연간 400억 원의 매출을 시현 중에 있는데 동사의 캐파 같은 경우에는 350억 원 수준으로 현재 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공장 캐파는 550억 수준, 이 공장을 늘린 겁니다. 이 공장으로. 그래서 2023년 8월에 GMP 인증 획득 이후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2024년에는 풀 가동이 되면서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예상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따라서 2024년 이 공장 건설에 따른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예상이 되면서 장기적인 성장성에 긍정적일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온수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한 차례 이제 8월 8일에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 당시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급등했다 하고요. 언론에 따르면 동사의 2분기 실적은 역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으로 전문의약품 사업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해외의약품 수출이 궤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2분기가 역대 최대 실적에 급등했는데, 자, 남아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공장 가동을 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 이제서야 이제 GMP 인증을 획득하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이제 실적이 최대 실적 을 나타내고 있고, 그럼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으면은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죠. 자, 그리고 휴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화사의 기조에 맞춰서 안구 건조증 치료 신약의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신약의 임상 1상 신청을 제출했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최소화한 복합 저만제 임상 3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휴온수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로 최초로 중간 배당 지급을 또 결정했다고 하면서 또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또 보이고 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최근에 이렇게 실적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도 상승한 것이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때 481선 돌파와 함께 상한가를 가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우상향을 그려왔죠. 물론 이제 휴온수가 이렇게 우상향을 그려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국면을 봤을 때도 바이오 섹터에 대한 장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바이오 섹터에서는 실적 플러스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휴온수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휴온수는 시장 국면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눌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대하면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순진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요. 과거에서 보시면은 10월선을 타고 쭉 우상향을 했고요.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5월선을 타고 쭉 우상향을 했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5월선 이탈하고 10월선 이탈하면서 하단에 있는 25월선을 이탈하게 되자 쭉 장기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다시금 이 25월선을 돌파하자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왔죠. 자, 지금이 어떤 국면입니까? 과거와 거의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25월선에 대한 저항을 1, 2, 3년 정도 봤다가 과거에서는 1, 2년 정도 봤죠. 이제서야 지금 25월선을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월봉상에서. 월봉상에서 종가가 돌파 마감이 되려면은 말일까지 이제 돌파가 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휴온수라는 종목은 25월선이 종가상 돌파가 되면은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세를 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에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봉 차트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60주선에 대한 뚜렷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항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60주선을 실적 상승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120주선도 돌파 시도하고 있고 상단 240주선도 살짝 저항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럼 가장 좋은 그림은 이번 주에 120주선을 돌파 마감하면은 과거에서 여기서 돌파하니까 연속적인 우상향 기조가 나왔죠. 그런 것처럼 이제 돌파 마감하는 것이 제일 좋은 그림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돌파가 돼야 된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선 481선을 이탈하지 않고
않고 살짝 눌린다 하더라도 481선을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을 그려주면은 제일 베스트한 기술적인 전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주에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서 오른 종목들 보시면은 JW 중해제약, 이것도 이제 호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도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돌파하면서 우상향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도 보시면 최근에 기관 이제 13억, 외국인 27억을 사들이면서 이렇게 급등이 다음 날에 사들였거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아쉬운 것은 이 종목이 유한양행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유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서는 신약 개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이 휴원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은 잘 나온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두 번째, 신약 개발 쪽에서 약간 모멘텀이 살짝 부재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도 식약처 기준이 약간 좀 애매해서 많은 제약사들이 이제 통과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좀 미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휴온스를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 유한양행을 못 잡았다고 한다면은 보셔야 될 종목이 여전히 SK 바이오팜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체크할 수 있는 종목이 휴온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엔젠바이오 이런 것처럼 적자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실적 개선 플러스 또는 실적 증가와 동시에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당분간 더 잘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이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조에 맞춰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온스라는 종목도 기술적으로 한번 눌릴 수 있지만 이 종목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 꼭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이 편입해 놓고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휴온스라는 기업을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상한가 추월차선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수익 도전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뭐 이런 걸 잡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어플은 그냥 100% 무료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상한가 추월 차선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상한선이라도 검색해도 나옵니다. 또 이제 제가 영상 하단 댓글에 이 어플 다운받는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꼭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서 여러분들의 장전의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것들이나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유망한 종목들, 장전에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시면은 장전에 이제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 테마들 50%를 인지하고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뭐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좀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일정도 제가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한지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꼭 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휴온스 주가가 뭐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고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돌파 시도하는 타이밍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보시면서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